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원TV의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변화된 시대에 따라 파격적인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이기도 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 예전과 같은 가족의 형태를 전제로 한 법률 규정들이 현재의 사회상과는 잘 맞지 않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억으로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기여도가 전혀 없는 가족에 대하여는 유류분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판결과 오늘 다뤄볼 예정인 친족 상돌에 대한 판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친족 상돌의 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결정인데요. 고대 로마법에 보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친족 상돌에도 위 로마법의 취지를 따라서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에 도입이 되었었던 것인데요. 이 친족 상돌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71년 만에 폐지가 된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서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죄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무조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집에서 지갑을 아무 때나 둬도 조금 안전하겠네요. 이 친족상돌에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조항을 각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어서 강독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돌회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면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친족상돌회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박송씨 사건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박송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됐었는데요. 박송씨와 박송씨 친형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돌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고소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박송씨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죄를 떠안겠다는 취지로 나서게 되면서 친족 상돌회가 문제가 됐던 것이었죠. 종전 친족상돌의 규정을 보게 되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무조건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송씨 아버지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무조건 면제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큰아들의 처벌을 막고자 나선 것이었죠. 더 최근에는 골프 선수 박세리 씨도 아버지를 고소하게 되면서 친족 상돌회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친족 상돌회가 적용이 되는 재산죄가 아니라 친족 상돌회를 피하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친족상돌회가 변화된 사회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건은 무엇이고 그 결정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죠? 네, 이번에 헌재가 심리한 사건은 4건인데요. 먼저 지적장애인 3급 장애인 청구인 A씨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살았었는데 작은아버지 부부가 A씨와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A씨가 20년 동안 돼지 농장에서 일하며 받은 퇴직금하고 상속재산 2억 3,6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A씨가 장애인 지원기관과 함께 작은아버지 부부를 고소했음에도 검찰이 이 친족상돌의 규정 때문에 A씨와 작은아버지 부부가 동거 친족이 아니었던 기간에 빼앗긴 1,400여만 원에 대해서만 그 피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금액에 대해선 친족 상돌회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이었고요. 또 새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자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친족 상돌회 때문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사건 내용만 들어봐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친족상돌회라는 규정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법감정에 반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돌회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친족 상도례와 관련한 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12년 전에는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경된 것이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보면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역사 문화적 특징을 고려할 때 조항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 면제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자치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 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 경우에도 대상 친족 및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좁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 실질적 유대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족관계에 있기만 하면 형 면제를 함에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형사사법상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친족 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 규정은 그대로 합헌으로 유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도 가족관계에 있다고만 하면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소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즉시 중단시켰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원칙에 맞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은 앞으로 발생하는 친족 간 재산범죄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친족 간의 형사법 처리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족 간 사건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법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 형사처벌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판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추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재심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의 지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이 적용이 중지된 상태니까 만약에 와이프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편의 골프채를 당근에 팔아서 그 돈으로 용돈으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규정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고소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고소를 하면은 지금 형 면제 규정이 법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이혼은 감수해야죠. 결국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규정으로 인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족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될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로는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가족의 법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가족 경제공동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종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앞으로 가족 간의 범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개정 법률과 그 법률에 따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에 함께 방송에 나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친족상돌의 위헌 결정 주제를 가지고 이미 이 변호사님과 토의도 하고 방송 준비는 다 했었는데요. 일정이 바쁘다 보니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법률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일에 치여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도 사과해. 죄송합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 변호사님과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김재성 변호사였습니다.